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지 나서자 언제나 우리의 가슴 불타게 하자. 하늘 향해 발 벌려 고요 하나씩 밝혀주는 영광 누리자.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마이크를 테스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보름, 넷.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사회를 맡은 김광진 애국 국민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성! 예년에 비해 유난히 무덥고 길었던 8월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더위에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고 30일 이상 연속 열대야가 발생해 연중 최장 열대야 기록도 경신하며 더욱 지치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길의 투지로 집회에 참여하시는
애국자 여러분께 경의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집회를 알리기 위해 수고하시는 유튜버 여러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쪽에서 제일 오른쪽에 계시는 김장로 TV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장로 TV 찾아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산을 쓰고 계시는 양산을 쓰고 계시는 오뚜기 TV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계정이 폭파돼서 그 많은 구독자가 없어지고 약 67명의 구독자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오뚜기 TV 좀 찾아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정지훈 TV 여러분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조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오린방송 조영환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옆으로는 김장로 방송 2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무대 맨 뒤에는 오건수 TV 맨 뒤에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맨 뒤에 오건수 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회 앞서 저희 집회 참석하시는 연설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협력단체 대표님들, 국본의 임원님들께서는 연단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국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으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진 그 어떠한 선거도 불법이며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등 부정 개연성이 매우 높은 선거제도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지난 4.15 총선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4.10 총선은 움직일 수 없는 부정의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으며 총체적으로 부정선거로서 원천 무효이며 21대 국회에서 의결한 모든 법안 원천 무효이며 상부 대선 4.10 총선 또한 원천 무효로서 22대 국회는 불법입니다. 선거는 법치, 사법, 언론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선거의 부정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유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반역과 반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무결성이 실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탈을 쓴 범죄적이로서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심각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전선거, 전자개표기, 전산집계, 제외 동포선거 등은 하루빨리 철폐되고 투표소 수개표 등 선거의 공정과 투명성, 무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김영삼 추종, 종북, 반미, 친중 세력 등에 장악된 위장 보수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박정희 광장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애국자이시고 이 나라를 구할 전사이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탄핵의 진실,
대한민국의 현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자유혁명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생업과 경조사 등 공사관계로 바쁘신데도 중국 공산당 북한의 주구 국가 반란 반핵 세력의 적화를 막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인연으로 함께하여 주신 태국기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 연단 앞에 나오신 국군의 임원 연설자 분들께서 애국 국민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애국 국민 여러분께 격려 충성! 바로 지금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정 파괴 체제 전복, 부정선거는 합법을 가정한 체제 전복 완성으로 부정선거 근본적 대책 없는 선거 의미였다. 헌법 부정 5.18 특별법 폐지, 체제 전복 5.18 국진 더블당 민노총 민원위원 종북 좌익 독재 국가 파괴 세력 물러가라. 선관위 해체 사전선거 철폐 투표소 휴게표 도입 탄핵무효 헌정복원 박정희 대통령 혁명정신 무장 자유대한민국의 전사가 되자 대한민국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바람스런 태극과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전면에 계신 분은 앞을 향해 주십시오.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불법과 사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론 한 푼 받지 않았으며 헌정농단도 없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현재 헌법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이어서 애국가 대창이 읽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4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불법 파면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순국열사 의인 및 애국열사 사인과 6.25 사변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도 묵념. 바로 연단 앞에 계신 단체장님들께서 애국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하고 국민의례를 마치겠습니다. 연단에 계신 분들은 애국 국민 여러분께 경례 축소! 바로 이것으로서 국민의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국민대회는 국민교육헌장 낭독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조 자주 독립의 세대를 확립하고 앞으로 인류 공명에 이가기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비를 개발하고 우리의 소비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승상하고 경영과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영롱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전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 나의 발전의 근본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의 특별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간이다. 이 우선으로 물려줄 영광된 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10년과 공기를 지닌 건강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네, 감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낭독으로 국민교육헌장을 들었습니다. 교육은 예년부터 백년지 백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10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 놓은 국민교육헌장의 정신을 우리가 익혀서 우리 후세들을 위하여 계속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임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사항보고를 국본의 사무총장 민중형 사무총장께서 여러분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극경명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민종호입니다. 네, 주간사항을 한번 보시면요. 9월 7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9월 7일. 원래 9월 6일이 신석원 목사님 사주기입니다. 근데 이제 김성애 애국지사, 용산고등학교 김성애 애국지사, 그 다음에 진명여고의 김편용 애국지사, 그리고 또 고흥남 애국지사, 이 세 분도 함께 추도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성원 목사님 사주기 추도식과 함께 이 세 분에 대한 합동 추도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학문에서 함께 탄핵무위를 외쳤고 헌정복원을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날 2시에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대란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의료대란을 윤석열 정부가 일으키고 초래하고, 그리고 이들은 남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이 문 닫는 곳이 속출하고 또 응급실이 문 닫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잘 나가고 아무 이상 없고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던 이 의료 체계를 윤석열 정부가 지난 2월 6일 의료단체랑 아무 협의도 없이, 또는 토론이나 또는 정책 또 세미나나 일방적으로
의대 2,000명 자원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 더 나아가서 정치주의 국가도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 국가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 의료 서비스 체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자유민주체제의 팔을 쓴 이 윤석열 정부가 오리배론을 초래했습니다. 자세히는 다음 시간에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경기도 의사회 그리고 전국 의대 학부모 단체연합 이 두 단체가 현재 이태원 광장에서 윤석열이가 출근할 때 이 의대원 2,000명 문제, 그 다음에 의대 교육이 현재 파행적인 문제, 이런 내용들을 개편하고 또 알리기 위해서 집회나 이루시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일주일째, 5일째 나가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시민이 되신 분들은 또는 여기 이 취지에 동감하신 분들은 아침 7시까지 녹사평역, 그러니까 지하철 6호선이죠. 녹사평역 3번 출구에서 100m 지점에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 국내 주요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윤석열이가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화자찬 그리고 자신들의 이 거짓과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이 대한민국 적화 연맹대로 가는 데서 자기들의 이 늑대 같은 그런 행위를 이 양의 팔을 쓰고 국민들한테 거짓말로 기만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내용 또한 거의 다 맞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보시면요, 반대로 3번 보시면 자유민주체제 전복, 부정선거 범죄조직, 선관위 해체 등 부정선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경제나 성장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수출을 상당히 많이 이어졌다 하더라도 그 근간 기본 우리의 이 퍼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체제를 위협하고 전복시키고 그 다음에 붕괴시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 윤석열이며 대한민국 세력이고 반자유체제 세력입니다. 얼굴은 표정 하나 바꿈없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상적인 말이지만 얼굴에 거짓과 기만과 사기가 감췄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의료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 설득할 때는요, 이 투표를 해서 움켜쥐고 정말 움켜쥐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그 모습 보십시오. 부정선거 문제 매우 심각하죠. 그 어떤 것을 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부정선거, 즉 자유민주체제의 차경기는 부정선거를 한마디 하지 않고 또 대책도 광고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2022년 3월 4일 경주 유세에서 약속한 내용조차도 이야기하지 않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팔 속에서 우리 자유체제를 붕괴시키고 있고 대한민국을 북한 연방제로 끌고 있는 반대한 목소리입니다.
열망을 넘치고 바로 이 뒤에 있는 현순학의 주제, 현재 대한민국은 초기전복 대사기국 영어 사용 중이다. 바로 그 영어의 그 대사기국 영어의 주인공 윤석열입니다. 거기에 여우 중원급 김건희, 천공도 거기에 하나의 소품으로 나옵니다. 소품. 이 대한민국의 자유파, 보수파 이쪽 진영을 더욱더 악의 세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력이 아닌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한민족의 아주 중요한 명입니다. 1968년 1월 21일 김성조 33명이 청와대를 습격했습니다. 왜 습격했겠습니까? 바로 자유투표의 국가원수,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습격한 것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이가 북한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또 한미동맹 일본과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긴밀하게 풀어나가는데 북한은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성명서 어마어마하게 발표했을 것입니다. 단행이 발표하고. 그런데 국가원수의 집무실과 공간이 한 공간에 있어서 한 공간, 온갖 공간과 그 집무실이 한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국가원수가 주택입니까? 회사원입니까? 직장인입니까? 한나라의 대통령, 한나라의 국가원수가 주택하다가 간첩 세력에 의해서 테러를 당하거나 폭탄에 의해서 만약 국가원수가 주는 바로 대한민국은 유고 국가 급변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헌정이 중단하는 겁니다. 중단.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중단합니까? 제 생각에는 한민족이 왔습니다. 것은 북한과 같은 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5.18 헌법 수록 망언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방송신문 등 언론의 국민기만 편파 보도에 대한 반성이 없었습니다.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하려면 기만과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국가 반란 탄핵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하고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때문에 5.18을 헌법에 수용시켰다는 것도 죄송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시아 의도적인 외교 실체, 대러시아 외교 실체는요, 누가 큰 이익을 받냐면은 북한 김정은이가 아주 큰 이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4대 강국이 사막을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속에 한반도가 있고 우리는 또 북한과 현재 체제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원도 없고 우리는 정말 외교를 실질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버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정말 수적 관계인 우크라이나와 핀란드에 대해서 유럽을 찾은 무기를 공급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아주 큰 외교적 실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교적 실책을 범함으로써 그 반사적인 이익을 북한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TV에서, TV조선, 그 다음에 채널A, KBS, 이런 데서 떠드는 얘기만 그러다 고지고치 듣고, 이 머리가 전부 다 손해되고 있습니다. 자, 의대 2,000명 지원에 따른 이 심각한 문제. 이거는요, 이제 제가 이번에 간호법 통과시킨 걸 보니까요, 윤석열이 포함한 보건복지부 장관, 박문수 차관, 그 다음에 국민의힘,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다 한통속입니다. 다 서로 막 싸우다가 말입니다. 간호법 가지고서 바로 일치단결 합의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요,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도 뚝 떼내가지고 결국 간호사들한테, 물론 당연하지만 간호사들한테 의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문란, 이런 닥치거리를 윤석열이가 이번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더불어, 그 다음에 국민의힘 모두 한통속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와 병원 문제,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간호사에다가 이 의사의 권한을 일부러도 부여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격 기준을 정하고 또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지만, 의사가 되려면요, 최소한 11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최소한. 군대까지 갔다 오면은 약 14년, 15년 걸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사분들은요, 상당히 우수한 자원들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사 계층은 자유우파, 대다수가 자유우파입니다. 즉 오픈형 그룹은 의사 계층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이 독선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자체를 아예 하향화시키겠다. 그리고 말지 않는 간호사를 동원해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자주주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청군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에요. 어떻게 전국인들이 사실없다고 전국인을 다 무시하고 간호사를 그 자리에 앉히겠다? 그게 대체가 가능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단가로, 다음 페이지 단가로 구분해 보시면요, 또 병장 월급 200만 원을 위해서 자주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들이 같이 고용했기 때문에 병장 월급이 국군 해체와 대한민국 국방력 약화의 수능,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벌써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야, 병장 월급 200만 원 주는데 뭐 어때? 최저임금에 따라서 준다는데 뭐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거야? 앞뒤가 꽉 막혔고 영원히 썩은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 TV조선 보고 매일 MBC 보고 매일 KBS 보고 조선일보 보고 동아일보 보고 그리고 거기에 다 손해병자들 윤석열이가 입하고 한국은이가 빼주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입니까? 대한민국 정상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요, 지금 극심한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주의 삼라만상 우주의 원칙이 자연의 법칙이 언제까지 혼란과 혼돈 속에 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어난 사례나 안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안정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냐 북한 선독제 김정은 체제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날까봐 윤석열의 일에 세워서 아주 치밀하고 지독하고 악마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추도시에도 쫓아가고 유경희에서 추도시에도 쫓아가고 저 거기 가서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이승만 대통령 태극기 보수파 다 만나고 거기에다가 이태원 사건 세월금 진동 사건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도시모터스 축구장 사건 등등 모든 것을 이 몸에다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결국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윤석열이가 바로 북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이 윤석열의 윤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을 전면에 내세우고 뒤에 있는 세력들, 이 세력들은요 아주 치밀하게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중에 하나가 이재명은 계속 언론에 의해서 정말 사회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언론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그 윤석열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내보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몇년 때 변호사였다가 몇년 때 윤석열을 검사로 특조시킵니다. 그리고 여주지청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담당 검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대검찰청 검찰총장 이게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요 자기 편 아니면은 피를 하는 자기 편이 아니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피는 이 혈흔보다도 더 진한 게 유형입니다. 문재인의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고 보수파입니까? 좌우파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심리전 어떤 심리전입니까? 윤석열을 비판하니 윤석열은 가짜다, 윤석열은 거짓이다, 윤석열은 위장세력이다, 윤석열은 하여튼 그 친구를
수도 없이 다 들이대도 이 윤석열을 추종하는 즉 국민의힘을 따르는 위장 보수력들은 야 그러면 이재명 되란 말이냐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을 공격했습니다. 저들은 치밀하게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십시오. 저 건너편에 목사가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를 분열시켜야 됩니다. 태극기가 뭉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실체를 알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윤석열 지키를 또 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또 주장하면서 윤석열 지키는 운동하는 사람도 또 있잖아요. 이 대단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이번에 자네는 어떤 역할을 하게 이렇게 하게 라고 제가 봤을 때는 뒤에서 지시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TV조선에서 부정선거 보도한 적 봤습니까? 조선일보가 의사를 문제점을 지적한 적 있습니까? 윤석열의 이 국민을 기만하는 그 내용들을 보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정기는 선거, 사법, 정치, 언론 모두 죽였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50억을 받아먹고서도 대법원은 무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나쁜 놈이 어떻게 다릅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국법을 다 깡그리 부수하면서 50억 먹은 놈들을 무죄 석방시키고 보호석 석방시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는 것을 국민에게 막 주입시켜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성원 목사님의 세 분이나 추도식 그 세 분도 이분도 위험물질과 아주 함수한 게 있는 분들입니다.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부터 2018년 5월 말까지 중국 인구가 얼마큼 줄었냐면요. 52년 2,662명이 줄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민 간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민 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인구가 너무 적은데 의사를 진행시키겠다고요? 자, 윤석열 정부가 2대 2,000명 증원의 명분이 뭐냐면 필수로 차례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부학과, 내과, 이과에 사람이 없다. 의사가 없다입니다. 당연하죠. 인구가 없는데 소아과가 되네요. 소아과 안 됩니다. 산부인과 안 됩니다. 결혼도 안 하죠. 출산도 안 하죠. 당연히 의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잘못된 데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라고 다 실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방을 잘못해서 뭔가 배탈이 났어. 그렇다고 해서 멱살 잡고 형사고발하고 민사 소송 내고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줘도 안 가요.
안 가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문제, 사법적인 리스크, 하나는 의사가 없는 부분들, 그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의료 정책으로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이쪽에 의료 수가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현재 출산과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소아과와 산부인과는 특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례. 즉 국가에서 건강보험에서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왜? 병원을 열어야 되니까. 국가가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은 산부인과가 119 공투에서 출생하는 그런 경우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 리스크를 아주 정말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무작정 우리는 산업 리스크 없애자는 것이 아니에요. 고의적인 건 아니고 산업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적인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무조건 의대 청년 지원을 발표를 했어요. 의사협회랑 의사단체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의사들을 악마하십니다. 연봉이 3억이나 연봉이 5억이나 10억을 받네, 사회적인 어떤 기준에 머리 높이 받는다는 분, 이렇게 여론머리를 내서 의사를 완전히 국민과 격리시켰습니다. 그러니 6만세, 한만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의사를 공격한 겁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세계 최고의 체계입니다. 2시간 이내로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고,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아주 싸요. 근데 이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응급시간은요, 돈을 상당히 많이 낼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페이지 보시면요, 그런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윤석열의 8.15 통일 독분이라고 자랑하죠. 윤석열이가 이번에 기자회견에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의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 한번 꼭 이런 얘기를 딱 들으실 때 바로 머리 꽂히는 게 없을까요? 이거는 바로, 야, 저거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북한은 김일성 왕조 살인 독재 체제입니다. 여기는 자유민주 체제예요. 그러면 통일을 할 수 있을까요? 유엔과 체제가 틀린데 통일이 가능할까요? 유엔과 체제가 틀린 통일은요, 노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이 가능하다고요? 이것은요, 김원전술, 이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또 속이고 사기치고 지금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연방제 통일이 가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체제가 틀린데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체제가 틀렸을 때는 무료 통일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윤석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 저 뭐냐?
결국 우리가 북한에 흡수통이 되는 걸 이겨냅니다. 북한은 지금 현재 표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요, 헌법적 개헌을 하려고 다 준비시켜놨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공초회까지 다 6번을 해가지고 몰래 통일방안을 방해들어놨어요. 그래서 국민투표를처럼 저들은 이제 3년 차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진실을 알리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윤석열 세력, 남무당 세력의 대한민국 적파 계략의 숨은 이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국회나 민주노총 사무총장에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군다. 네, 항상 우리 집회에 활력을 넣어주는 자유신경고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전에 우리 민준형 사무총장님께서 오랜 또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저희가 집회를 할 때 항상 저희 집회 주제는 백월 현수막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체제 전복을 위한 클때짜 대사기극 영화 상영 중.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체제 전복을 위한 대사기극 영화 상영 중입니다. 여러분 잘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죠. 노동장관 청문회, 김민수 노동장관 전부 다 김민수 장관의 역사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모든 자유우파 국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관 틀림없이 맞습니다. 김민수 장관이 말한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부분은 질문을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안 했겠어요? 여러분들을 전부 혼돈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안 합니다. 여야가 다 그런 질문 안 합니다. 김문수 노동장관은요,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하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또 그 법 뭐죠? 그것도 하나, 그 법을 지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사실 빼놓고 청문회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저 민노총에서 주장하고 있는 노동약자 보호법,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노동장관 김문수 장관은 그런 걸 다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미뤄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봐야 되는 게 청문회인데, 그런 부분은 살짝 비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펴보지 않으면 이런 그 사기극 여상형에 그냥 넘어가고 말아요. 여러분 가서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는 노동약자보호법이 어떻게 문제가 될 것인지 한번 꼭 집에서 찾아보시고 이해를 해 두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돼서 지금 개정안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12시까지 마감을 하는데, 이 지금 현재 8,900명이 그 반대안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12시까지 국회에 들어가셔가지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 개진을 한 1000분만 오늘 저녁 12시 이전에 좀 해주신다 그러면 감염법 예방에 관한 그 개정안이 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염법 예방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면 여러분 또다시 백신 접종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이제 이 법대 개정이 된 거에 의해서 이제 강제해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시려고 그러면 반대 의견을 반드시 개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시까지 국회 입법 법률 그 개정안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반대 의견을 꼭 게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도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4년 9월 7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박정희 광장 대한문에서 고 신소걸 목사님 4주기 추도식 및 우리 애국지사 세 분의 합동 추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올인 코리아의 조영한 대표님 모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많이 나와 주셨네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 전쟁, 가치 전쟁, 좌우익 전쟁에서 우익이 완전히 진치전에서 괴멸되어 우익 정당도 없고 우익 언론도 없고 우익 단체도 사라졌고 주사파 촛불 마적대와 사판파 촛불 마적대, 촛불 일기 문재인 정권의 중복, 윤석열 촛불 2기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을 보수 우파의 이름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난 뒤에 꿈속에서라도 저 촛불 마적대가 빨갱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특검, 박영수 특검,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김영철 요즘 정리를 하고 떡을 쳤느냐 안 쳤느냐 하는 지금 청문회를 해야 되는 저 200억 클럽 박영수를 필두로 하여 도둑놈 사기꾼들로 구성되어진 특검, 저 촛불 특검은 빨갱이 집단이다. 그런 판단을 여러분, 내가 그런 말을 한 번이라도 말하지 않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방송이나 연설에서 우리 태극기를 들고 나온 위대한 국민들을 대변하여 문재인은 빨갱이고 문재인 정권 밑에서 벼락 출세를 해서 국정원을 파괴하고 기무사령관 자살하고 보수익 인사들 1000여 명 조사하고 200여 명 감옥에 보내고 박영수, 윤석열의 부하 이원석,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21시간 동안 밤새 수사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그런 더러운 정치를 하려고 대통령이 되었느냐고 서류를 내팽개친 그놈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출신입니다. 여러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제주 4.3의 대를 이어 5.18의 대를 이어 광우병 촛불폭동의 대를 이어 최순실 촛불폭동으로 박근혜 보수우파 정권을 타도하고 보수의 모든 기관들을 촉발시키고 보수우파 인사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박영수, 문재인, 조국, 윤석열, 한동훈 일당이 한파거리, 한통속, 촛불 마죽대 빨갱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들고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다고 하는 놈들이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은 윤석열, 한동훈 만세를 부르는 것 자체가 이 자유대한민국 시민들이 빨갱이가 됐다는 정신, 자세, 마음, 다짐, 대한민국 보수파 국민들이 영원히 정치의식이 사회인류가 이미 빨갱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자만적으로 관찰해서 목숨 걸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태극기 들고 예수 펴라, 반문연대 펴라, 부정선거 고치자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윤석열 만세를 부르는 저 정몽훈 일당, 대한민국을 구름통으로 몰아가는 미친 운준수를 지지하는 미친 승객과 똑같다는 거 여러분, 내 명예와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주장합니다. 태극기는 지금 민주화의 탈을 산 남녀당 빨갱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극기는 빨갱이들로 99% 다녔습니다. 그나마 마치 진화하지 못한 생명체처럼
7년 전, 8년 전 터키 집회를 시작한 나와 더불어 2016년 11월 5일 저와 더불어 민주원 사무총장과 더불어 터키 혁명국민운동 본부의 전통을 이어받아 사기 탄핵 권총무효를 외치는 여러분들은 이제 저 갈라파고스에 남아있는 고생대 생물처럼 매우 만명의 한 명입니다. 대한민국은 광복절날 미국의 원자 폭탄에 의해서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의해서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정부 수립이 되고 건국이 되는 것은 이제 만명의 한 명만 대한민국 건국을 건국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내 나라로 부르는 사람은 만명의 한 명입니다. 이번에 윤석열의 멘토 발령이 이종찬 김대중때 국정원 하면서 북한에서 우리를 돕는 사람들 명단을 넘겨줘서 다 숙청당하게 만든 저 이종찬이 윤석열의 명을 받들었는지 중국 명을 받들었는지 그것만 자기 할아버지 이회영의 귀신이 덮어씌웠는지 이번에 대한민국 건국 부정한 거 맞지요? 이종찬이가 대한민국 헌법과 건국을 부정할 때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딱 강원도지사 우리가 터키 집회를 가장 오래 했던 김진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홍준표도 헷갈리고 한동훈도 헷갈리고 윤석열도 통일이 돼야 그날이 건국이라고 헷갈리고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을 건국이라고 부르지 않는 발령들이 대통령,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대구시장, 서울시장 여러분들은 숙청 대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건국을 건국이라고 한다고 해서 숙청당할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을 잃게 만들고 법치를 파괴하고 날조 수사를 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찍어서 거짓 선동하는 촛불 발령이들이 윤석열을 앞세워 터키를 발령이 윤석열을 앞세워 짝퉁 보수 문재인의 부합 발령을 앞세워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1월달에 여기에서 윤석열을 국가 파괴하냐 하니까 여기에서 사태질 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지요? 여러 봤지요? 지금도 나오나? 윤석열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아까 민주원 사무총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의료계, 유공계, 기업 사장들을 가격 부정으로 파도하고 탄압하고 파괴하고 개멸시키는 촛불 빨갱이 태극기로 위장한 촛불 빨갱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간단한 사실을 두고 인민의 힘과 싸워야 되고 더불어 노동자가 싸워야 되고 미국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싸우는 방식만 배우면은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미국에 의존하는 그 중심물이 붙어
빨갱이 정신머리가 버려야 됩니다.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머리가 없나 쌍방울이 없나 뭐가 없나 위대한 토끼를 들고 수백만 명이 나와서 문재인 촛불빨갱이 조중동 촛불빨갱이 선전선동수단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촛불빨갱이 검사라고 우리가 초기에 얘기해서 대한문에서 국제범 등 집회할 때 우리는 제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초심을 잃지 말고 야 이거 촛불 마줬다 이거 남노당 빨갱이들이 민주화를 팔을 쓰고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표라고 이거 광화문 광장에 촛불 들고 촛불 들고 조선일보 중앙에 있는 빨갱이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원량처럼 패망을 시키구나. 우리가 지난 6년, 7년, 5년, 4년, 3년 전에 떠들었던 윤석열이가 나타나가 중심을 잃기 전에 우리가 떠들었던 백기혁명의 중심을 지금 다시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DNA 속에서는 민주화의 탈을 쏜 남녀당 빨갱이가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세금을 동원한 돈과 권력에 회의되어 윤석열 만세 부르고 한동훈 만세 부르는 백개윤 한딸 개딸 독백이들 망국남 망국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이 대한민국 한민족은 전쟁 테스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과 더불어 위대한 기적같은 성공을 이룬 위대한 민족입니다. 지금 외국인들 좀 섞여도 괜찮습니다. 이 위대한 민족이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에 휩싸여도 세계의 5대 강국에 진입할 정도로 유명한 민족이 윤석열한테 쏟고 한동훈한테 흘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한테 쌤이 돼가지고 여러분 정신 줄놓지 말고 탄핵은 사기였다. 윤석열 한동훈은 날조 수사범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가짜뉴스 선전선동하는 남노당의 선전선동수단이다. 정치 검찰은 빨갱이 정권의 흉기가 되어있다. 바로 얘기해서 위대한 국본 지도자들이 아무도 외치지 않을 때 외친 그 간단한 명제들을 주장들을 잊지 마시고 저 위에 유행가처럼 군가를 유행가처럼 부르는 저런 혼빠진 목사 이야기 듣지 말고 정신줄을 챙겨서 여러분들과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본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서 저 시뻘건 김민수의 말 맞다나 시뻘건 윤석열이가 뇌물 한 푼 받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끌고 마라. 감옥에 치러는 이 촛불 폭동 사기탄의 반란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의 시민이여 위대한 한민족의 위대한 빛을 전 세계 인류들에게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위대한 백기혁명 이름만 백기혁명 본부가 아니고 명실상부하게 백기 세례 안에 들어온 백기 빨갱이들
사기 탄핵 이전 정권을 몰아내고 위대한 진실의 승리, 정의의 승리, 법치의 승리, 국익 애국의 승리를 이루어서 더 이상 벽지를 들고 촛불을 들고 민주의 편을 쓰고 국가를 파괴하고 의료를 파괴하고 국방을 파괴하고 교육계 파괴하고 과학기술계 파괴하고 청와대를 파괴하고 수도서울을 파괴하고 닥치는 대로 술 처먹고 깨부수는 여러분, 술통령, 불통령, 만통령, 대통령, 이 만국 나라를 밀어내어 위대한 저희 대한민국을 유지시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특권자가 되고 우리가 패덕파트가 되고 우리가 중심이 되는 한 번 인생을 살아가는데 단역 반란자, 사기꾼, 조작 검사들을 몰아내고 사기 선동 기자들을 몰아내는데 여러분,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기회가 활짝 열려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군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부처님이 우리 이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21세기에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순환과 고난을 준다. 긍정적으로 변명하고 희망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태극기 들고 윤석열만서 부르는 저놈들을 쳐부수고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의 표와 윤석열 촛불 빨갱이들을 밀어내는 위대한 태극기혁명을 완수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자유순정도 여러분에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자유순정도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 젊은 그대처럼 젊은 그대들이 깨어나서 신속히 저희와 함께 달려왔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젊은 그대들 깨어나라. 네,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그늘이 져서 그냥 좀 괜찮은데, 그늘이 없는 저 태양 밑에 있는 저 도로 위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지금 도로 위가 한증막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저 행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서도 지나고 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좀 날씨가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서 9월부터 행진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